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0화 쾌락에 몰두하면 행복해질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즐거운 일이 있으신가? 즐거운 일은 없지. 웃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주제는 우리가 좀 그동안에도 일부 다룬 적이 있는데 역시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들고 나온 주제고요. 오늘은 쾌락과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그 쾌락에 몰두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주제입니다. 그 두 분은 이 질문 예전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오프닝 질문처럼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쾌락을 추구하는 편입니까? 좀 멀리하는 편입니까? 몰빵하지요. 작두님은 우리 방송 계속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쾌락주의자. 자유인님은 저도 쾌락주의자이긴 예, 하죠. 예, 근데 예.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이 뭐 좀 다양하고 오케이. 이랬은 그죠. 거죠.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쾌락에 몰두할수록 행복해지던가요? 뭐 잠깐이긴 한데 네. 우리는 센 걸 좋아하니까 그 어쨌든 도파민이 좀 분비가 되는 분비되는 예. 이런 걸 좋아하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쾌락에 몰두할수록 행복해지던가요? 뭐 어떤 거는 그렇기도 하고 예. 어떤 거는 예. 하면 할수록 뭔가 예. 이렇게 늪에 빠진 듯한 예, 느낌이 들 그죠? 때도 있고. 이게 쾌락의 종류에 따라 네. 그죠? 일시적인 행복을 주지만 길게는 아닌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크게 행복을 주진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등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근데 이 쾌락에 몰두하는 게 예를 들면 좀 부정적인 면은 없던가요? 부정적인 면이 예. 많죠. 가령 예, 뭐 도파민 분비가 됐다가 네. 허탈한 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짧은 도파민, 긴 공허함, 허탈 그죠? 이런 게 좀 있기도 센 걸 하고. 좋아하시는 특징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길의 준비가 힘들어. 그만큼 준비해서 갔는데 딸랑 잠깐 하고 끝나. 뭐 이럴 수 있죠. 오랜 준비 끝에 예. 쾌락을 허망한- 추구했으나 짧은 허망함이야.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예. 뭐 이런 생각이 그쵸?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한 존재고 그 수단으로 쾌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게 결과가 행복을 주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오늘은 살면서 쾌락에 몰두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지 쾌락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몰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열중하기도 하죠.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주 가무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왜 특정한 활동, 가령 일이나 취미, 게임이나 음주 가무 등에 온 힘을 다해서 열중하는지 아십니까? 쾌감을 주니까요. 뭔가 그 이렇게, 일이 네. 그죠?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활동이 당사자에게 행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쾌감을 넘어서 행복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뭐 자주 언급했습니다만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두하는 일도 취미 활동도 게임도 모두가 그것을 통해 행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여타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목표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위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선이자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다른 요소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가령 돈이나 명예, 권력보다는 그죠? 더 높은 가치의 목표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전체적인 면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네. 또 행복과 관련돼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도 요즘에 많이 등장하죠. 예를 들면 행복이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기보다 생존하는데 행복이라는 도구 또는 수단을 끌고 들어오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행복을 이렇게 끌고 온 거다. 뭐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있기도 해서 최근에 뭐 어쨌든 뭐 그런 주장이 있을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많이 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경우 돈이 최종 목표는 아니죠. 돈만 잔뜩, 그죠? 뭐 갖고 있는다고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그 돈을 통해서 자기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은 행복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거고 최종 목표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결혼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결혼도 사실은 목표가 아닌 수단에 불과합니다. 결혼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행복이죠. 요컨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돈일까? 돈.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맞아요. 또 돈이 다른 어떤 수단보다 최고의 가치 위치에 올라가서 그런데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그쵸? 많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쾌락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과 쾌락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쾌락을 동반하지 않는 행복은 없다. 동의되세요? 저는 100% 동의되거든요. 동의되죠. 그죠? 예. 예. 그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목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의 주장처럼 행복한 삶이란 기본적으로 쾌락을 가져다 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이란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으로 자신의 욕망이나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가령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청량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쾌락을 느끼죠. 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우여곡절 끝에 그걸 손에 넣으면 그것 때문에 쾌락을 느낍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뭐 누구나 다 이런 경험들은 그렇죠. 다 있겠죠. 예. 뿐만 아닙니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에 몰두하는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합격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행복함을 맛보죠, 그죠? 이것도 쾌락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기본적으로 쾌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을까요? Yes. 자연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그죠? 쾌락을 추구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약간 좀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행복은 분명 쾌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쾌락을 추구해야 행복한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로부터 쾌락주의자라고 평가받는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쾌락들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쾌락보다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 공감되시나요? 이것도 예.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행복을 위해서는 쾌락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쾌락이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쾌락은 행복보다는 고통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쾌락, 그걸 이제 욕망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쾌락의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욕망입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욕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먹고 싸고 자고 뭐 이런 그죠? 거겠죠? 맞습니다. 예. 그 기본적인 의식주와 고통을 제거하려는 욕망 등은 자연스럽고 반드시 필요한 욕망이에요. 에피쿠로스는 여기에 우정과 자유도 첫 번째 범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거예요. 자연스럽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욕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치스러운 음식이나 호화로운 집, 고급 사치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수십억짜리 고급 아파트, 그죠? 또 한 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은 것으로 자연스러운 욕망이긴 해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아파트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죠?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거. 그죠? 참. 우리 대부분 이런 거 내가 보기엔 평생 못 가져볼 가능성이 높아.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그런 욕망을 자연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강남의 빌딩 소유주가 되고 싶다, 이건 자연스럽긴 한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였고, 에피쿠로스가 세 번째로 유형한 이제 구분한 유형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욕망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명성이나 권력에 집착하는 거, 또 책에 나오는 예로는 자기의 동상을 세우려는 욕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표현이 멋있네. 그죠? 예. 예. 권력이나 명예 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태도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되기도 쉽지만 에피쿠로스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죠? 네. 권력이나 명예도 꽤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왜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을까요? 그죠?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 중에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가령 하루 종일 굶는 사람은 밥을 욕망하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욕망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밥이 주어지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유형처럼 자기의 동상을 세우고 싶은 욕망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게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잖아요. 아, 나에게 왜 동상이 없을까 이러고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거나 반드시 필요한 욕망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간혹 사람 중에는 이런 경우 있죠. 자기의 동상이 세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죠. 저는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아도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 중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네.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이는 쾌락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헛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진단이에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헛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유형, 그죠? 네.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인데 속성은. 근데 당사자가 헛된 생각을 가지고 이쯤 갖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필요한 거야라고 헛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 이제 이제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게 그 과정이 고통을 더 크게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지 못해도 고통을 주지 않는 건 굳이 욕망하지 말라.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욕망의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욕망,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욕망만 충족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범주인 자연스럽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욕망은 단념하는 편이 낫다고 봤는데
만약 불가피하다면 그렇게 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면 추구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봐줄만 하다는 거죠. 내가 고급 외제차 타고 싶다 이거 봐줄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범주인 자연스럽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상을 세우고 싶다라든지 이런 욕망들은 그런 유형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생각에 불과할 뿐 행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네. 너한테 꼭 좀 필요한 그거에 자족하고 행복함을 추구해라. 뭐 이럴 수 그렇죠. 있겠네. 그렇죠. 꼭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거에 없다고 해서 고통을 주지 않는 건 버리고 그죠? 반드시 그게 없으면 고통에 빠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욕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는 둘 다 행복을 위해서 쾌락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쾌락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쾌락의 종류를 잘 구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란 물질적 육체적 쾌락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망에 어울리는 영혼의 활동이라면서 정신적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행복도 아타락시아라고 불리는데 이건 영혼의 절대적인 평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이 가르치는 쾌락, 행복 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죠? 결국 이제 물질적, 육체적 이런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과 행복 이런 것들을 좀 추구했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과 쾌락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쾌락이란 행복한 삶의 원칙이며 그런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모든 쾌락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불쾌한 일이 따른다면 쾌락을 제쳐놓아야 한다. 결국 행복이란 무작정 또는 무한정으로 쾌락을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과 균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의 주장처럼 쾌락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고 또 여러 쾌락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게 뭐 쾌락의 종류를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도 네. 의미가 좀 있고 네. 이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것도 뭐 아주 저는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갖게 예. 해주네요. 네. 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도 추구하고 뭐 쾌락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이제 추구하는 쾌락이나 행복이 헛된 욕망에서 좀 비롯되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얻지도 못하면서 혹은 얻었다고 해도 그거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너무 커서 종합적으로 좀 불행해지는 이런 어리석음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게 되게 많은 사람 중에도 불행한 사람 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없어도 별 필요가 없는 걸 억지로 헛되게 욕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쾌락과 행복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직장에서의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리더들이 구성원들한테 두 가지를 좀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직장인들이 일하면서 자신이 좀 성장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면 그나마 좀 힘든 직장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작은 성공을 만들어가는 거에 리더가 어떻게 좀 관여할 건지에 대한 신경이 좀 많이 좀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반대 사이드 얘기인데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늘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추구하는 욕망 중에 일부는 직장 밖에서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 많죠, 예, 사실은 더 많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모습을 좀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요즘 생각이 얘기는 워라벨이네요. 그럴 그죠? 수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예. 자유인님.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과한 욕망의 추구는 쾌락보다는 타락에 가까울 수 있다. 좋습니다. 역시 자유인님은 그죠? 한 줄 평에 그 가만히 대가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 얘기 들으니까 전 타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쾌락에 몰두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쾌락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쾌락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쾌락을 추구해야만 행복한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쾌락과 그렇지 못한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쾌락, 추구하는 욕망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면서 자연스러우면서 반드시 필요한 욕망만을 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유형에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고통을 제거하려는 욕망, 그리고 우정이나 자유도 포함됩니다. 반면 사치스러운 음식이나 호화로운 집, 고급 사치품 등 자연스럽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욕망이나 명성이나 권력 등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요컨대 행복을 위해서는 쾌락이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쾌락의 종류를 잘 선택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쾌락만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8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